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우리 한전 KPS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한전 KPS 원전 관련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슷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고,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은 뭐 사실 최근에 기대감들, 아랍에 방문을 한다,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소멸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것들. 물론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1월 16일에 기점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이탈할 거냐, 뭐 반등, N자형 반등이 나올 거냐,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들,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것들은 내일 아무래도 변화가 조금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도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다.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전 KPS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은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죠. 자, 원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런 뭐 중소기업이라고는 할 수, 뭐 대형 기업이긴 하겠지만, 한전 KPS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이랑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이 지금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전 기술의 지분을 조금 매도를 하려고 그런 소식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한전 KPS는 약간 그런 우려감 대비해서는 조금 그런 악재 블록딜 우려감,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하다. 조금 덜한 편이긴 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가에서도 좀 가시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 주가라는 것들을 형성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모멘텀들,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 어떠한 재료에 인해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거다.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게 실적이라는 겁니다. 실적. 그럼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회귀한다. 연동이 된다. 자, 그럼 실적에 회귀된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재무제표도 결국 실적이잖아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산에 대한 이 기업의 자산 가치.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0조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가산이 가지고 있는 게 10조인데 시가총액이 1.5천 밖에 안 되네. 1조 5천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저평가라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1조 5천이다. 그러게 되면은 BPS 1주당 자산이 1원이 되는 겁니다. 1원. 자, 주식 수에 나눠서 되면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딱히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재무제표가 정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PS 나와 있죠. 지배주주 순자산. 지배주주의 순자산.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수정 기말 주식수를 나눴을 때 얼마냐라는 건데, 이게 25,946원이라는 거죠. 올해 전망하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게 3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현금을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뭐 80만 원을 하고 뭐 수입이 들어오는 것들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흑자잖아요. 120만 원은 돼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80만 원을 썼는데 수익이 들어온 게 뭐 거의 0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100만 원에서 그럼 20만 원이 자산 가치가 되겠죠. 적자가 났으니까. 빠져나가기만 했으니까. 그럼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BPS도 증가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적자가 나는 경우는 줄어들고 흑자가 나는 경우는 증가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주가. 이 기업에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자산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는 주가 가치가 반영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실적 시즌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기업이 뭐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은 25,946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33,450원이잖아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건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장을 할 것이냐, 성장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영업이익은 1240억 원, 그리고 1160억 원. 영업이익은 올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987억 원.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는데도 1354억 원에서 124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단기 순이익, 이익률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익률이 늘어나는 것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1160억 원을 전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단기 순이익도 뭐 그만큼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면은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나왔죠.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눠줘 버리면은 1주당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럼 EPS가 되겠죠. 2137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2137원에서 33,450원 나누기 2135원 하면은 PER이 15배 수준이다. 자, 올해 15배 수준이고 지금 주가도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다면은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영업이익을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억 원 중반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08억, 245억, 241억, 226억, 920억 원이죠. 자, 그러면은 연간 전망하고 있는 960억보다 920억 원이 좀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보다 증권사가 더 잘할 거고 증권사보다 해당 기업의 영업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잘할 겁니다. 자, 신용질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2023년에도 이어지는 외형 성장. 이거는 기업의 규모 자체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외 부분에서 포스코 광양 발전, 이 발전 외에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에 원전 수출을 성공할 시에는 추가적인 수혜도 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원전 수주 소식들이 들려줘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300억 원, 영업이익은 187억 원을 전망을 한다. 리포트에서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영업이익 전망은 187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187억이다. 영업이익 299억 원을 컨센서스인데 187억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낮은 이런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인데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지만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이 영업이익이 바닥이냐,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냐, 그게 모멘텀인데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1조 5,439억 원, 영업이익은 43% 증가한 1,44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에는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매출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화력과 원자력 부분에 계획 예방 정비 공사 물량 증가, 이게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죠. 원전 수주 가능성 등으로 매출액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5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따졌을 때는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닙니다. PER 15배 수준이니까. 근데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수주들,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해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2024년도에는 화력과 원자력 부분에서 계획 예방 정비 공사 수주 물량이 증가가 될 거고, 원전 수주 가능성 등으로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다. 조건부라는 거죠. 조건부. 자, 2022년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포스코 광양 이발전 매출도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모멘텀은 남아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인 연료전지라든가 풍력, 이런 쪽으로 사업도 수주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투자 매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주가가 지금 떨어졌을 때 지금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무료방에서 종목들을 드리는 것들로 모의 계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랑 종목들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무료 이제 모의 계좌 보여드렸던 거 대비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종목들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굳이 매도를 하진 않고 버틸 건 버티고 떨어졌을 때 제가 사실 떨어지길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제가 소액을 매수를 해놨어요. 대부분 소액을 매수를 해놨어요. 그 이유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을 내는 걸 보여드리고 그걸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모의 투자기 때문에 일부러 매도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면은 그 종목들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수익이 올라가면은 계좌 전체가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무료방으로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무료방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